안녕하세요. 오토캐드 초보자가 알아야 할 옵션 환경 설정 배워보기 강사 최희선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옵션 환경 설정을 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캐드에서 환경 설정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옵션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요. 얘를 사용하게 되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캐드라는 프로그램이 언뜻 보기에는 단순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밀한 작업을 하는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능이 많고 그 기능을 제어하는 환경 설정 옵션이라는 명령어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나는 그 환경 설정하는 명령어 옵션을 배워보도록 할 거야. 단축키는 옵션의 두 번째 스펠링 OP까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우리는 오토캐드 화면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옵션을 배워보기 전에 기본적인 이 화면에서 화면 설정하는 세 가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처음에 캐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캐드를 딱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이 2D 화면이에요. 2차원 작업 환경인데 얘가 3차원 작업 환경으로도 변할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시냐면 이 캐드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내려와 보시게 되면 톱니 모양의 아이콘 하나 있을 거예요. 얘는 작업 공간을 설정하는 아이콘인데요. 영문으로 하게 되면 아마 워크스페이스라고 뜰 거예요. 이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세 가지 형태의 작업 환경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본이 2D, 제도 및 주석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현재 오토캐드 2022 버전을 쓰고 있는데 버전마다 얘네들 말이 조금씩 바뀌어요. 어느 건 뭐 2D 제도, 어느 거는 이렇게 제도 및 주석해서 약간 명칭이 바뀌고 있어요. 아무튼 이 제도 및 주석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D, 2차원의 도면을 그리는 기본 환경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내가 3D 기본사항으로 바꿔줄 거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있는 리본 메뉴부터 해서 3차원을 작업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돼요. 다시 한번 나는 워크스페이스 3D 모델링으로 바꿀 거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3차원을 작업하기 위한 작업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냥 이 작업 환경 보시게 되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이 아이콘들이 나와 있는 환경이 바뀐 것 뿐이지 실제로 명령어가 2D에 있던 것이 3D에 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는 3D에 있던 툴이 2D로 넘어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환경에 인터페이스에 세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로 사용하는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2D 위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제도 및 주석 선택을 해서 2D 기준으로 2차원 기준으로 환경이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인터페이스 화면 구성을 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내가 지금 워크스페이스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커맨드 라인 얘 우리말로 하게 되면 명령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커맨드 라인이 처음에 내가 세팅해 놓은 대로 안 나오고 얘가 이렇게 접히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명령창을 보면서 작업을 할 거야. 이 왼쪽에 있는 바를 잡고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으로 도킹을 시켜주시고 명령창 위에 보시게 되면 마우스 가까이 갖다 댔을 때 명령창과 그 다음에 이 뷰포트 사이에다가 가까이 갖다 댔을 때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었어.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이 명령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CAD를 쓰시는 분들, CAD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명령창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명령창을 어느 정도 3줄, 4줄 정도는 보이게끔 하고 작업을 하시고, 나는 이제 명령창을 자주 안 봐, 보긴 보지만 자주 안 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경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아래로 내려서 좀 축소를 시켜놓고 볼 수가 있어요. 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CAD는 언제나 정답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작업하기 편한 대로 설정을 하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명령창이 갑자기 사라져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명령창이 갑자기 사라져요 라고 하는 경우는 나도 모르게 명령창 온, 오프 시키는 단축키를 눌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커맨드 라인 명령창 온, 오프 시키는 단축키는 키보드 보시게 되면 컨트롤 키 숫자 9번 있어요. 컨트롤 9를 동시에 눌러주시게 되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9번을 동시에 눌러주시게 되면 명령행 윈도우 명령창 닫을 거냐 물어봐요. 나는 닫을 거야. 얘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나는 필요해. 다시 꺼내줄 거야. 컨트롤 9 눌러서 다시 나타나게 할 수가 있어요. 단축키 컨트롤 9번을 눌러서 명령창을 온, 오프 시킬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예전 버전에서는 9버전, 예전에 한 10 몇 번 전까지는 이 상단에 메뉴라는 게 떴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홈, 삽입, 주석 얘네들은 리본 메뉴라고 해서 오토캐드 한 14버전인가 12버전인가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하는데 어느 순간 이 리본 메뉴가 생겨났었고, 그 9버전에서는 위에 아이콘들이 조금 더 컴팩트하게 작게 나와 있고 상단에 메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메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기초 작업을 하실 때는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지만 내가 CAD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명령어의 단축키도 바꾸고 기타 등등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사용하면 할수록 내가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 걔네들을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메뉴를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걔는 어디로 가시냐면 위에 보시면 이 퀵 액세스 버튼이라고 해서 빠른 도구 모음들이 있어요. 이 빠른 도구 모음들 쭉 가시게 되면 내림 화살표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메뉴 막대 표시라는 게 있어요. 메뉴 막대 표시 클릭해서 꺼내보시면 지금 여기 퀵 액세스 빠른 도구 모음과 리본 메뉴 사이에 파일, 편집, 뷰, 삽입이라는 메뉴가 뜬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메뉴는 예전에 오토캐드 9 버전부터 처음에 있었던 버전부터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비슷한 성격끼리 이렇게 모여 있고 걔네들이 아이콘 형식이 아닌 텍스트 형식으로 나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기능을 찾을 때 상단의 리본 메뉴에서 찾을 수도 있고 커맨드 창에다가 단축키를 쓸 수도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내가 좀 더 빠르고 쉽게 더 많은 거, 평소에 쓰지 않지만 써야 하는 더 많은 기능들을 찾고자 할 때 이 메뉴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썼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상단 메뉴에서 들어가는 게 좀 더 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메뉴를 띄워놓고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메뉴를 원할 때는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커맨드 라인에서 이 커맨드 창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게 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컨트롤 9번이라고 했었죠? 이 명령창 보시게 되면 상단 메뉴 도구에서 클릭하셨을 때 여기 명령행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단축키 컨트롤 9번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메뉴를 쓰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기능을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 커맨드 라인도 여기에서 내가 단축키 확인할 수 있다. 나중에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 와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뉴를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옵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확인했으면 옵션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옵션은 단축키가 뭐라고 했어요? OP라고 했어요. 커맨드에다가 OP 타이핑 단축키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옵션이라는 대화 상자가 뜨는데, 이 옵션 대화 상자 보시게 되면 탭이 파일, 화면 표시, 열기 저장 쭉 가서 프로파일까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해당하는 탭마다 보시면 설정하는 설정 값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옵션, 환경 설정하는 옵션이라는 명령어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거를 다 살피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처음이기 때문에,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꼭 알아야 할 옵션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한글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한글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한글판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한글 버전은 원래 처음에 만들었었던 영문 버전을 번역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이 옵션에서 얘네들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게 이건가? 라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번역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제가 느꼈을 때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영문판을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해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영문판을 썼기 때문에 영문판이 오히려 좀 더 이해가 빠르고 똑같은 기능을 이 한글판에서 찾으려고 하면 좀 번역이 좀 이상해서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일단 먼저 이 옵션에서 첫 번째 파일 탭을 선택했더니 뭐가 되게 많아.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굳이 보실 메뉴가 없고요. 두 번째로 화면 표시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화면 표시는 말 그대로 화면 표시, 영문으로 하시게 되면 디스플레이라고 뜨게 될 거예요. 디스플레이, 화면의 색상 등등을 조절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화면 표시에서 먼저 윈도우 요소의 색상 주제를 보시게 되면 어두움, 다크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얘가 경량, 라이트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적용, 옵션은 항상 적용 버튼 또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적용,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리본 메뉴 그리고 하단의 커맨드 라인에 다른 요 바 부분 등이 라이트, 밝게 바뀌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캐드는 언제나 정답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두운 배경이 익숙하기 때문에 어두움 다크로 설정을 하고 적용을 눌러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에서 파일 탭 표시가 있어요. 파일 탭 표시는 기본 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를 안 하고 적용, 닫기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있었던 파일 명등이 없어졌어요. 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옵션 들어가서 파일 탭 표시, 적용, 확인 눌러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파일 명 탭이 나타나서 내가 여러 개의 작업을 하고 있다. 도면을 하나 더 열었어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드로잉 1, 드로잉 2에서 도면마다 이렇게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걔가 없으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게 되겠죠. 이것도 의외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위에 선택하는 거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색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색상 컬러 클릭하시게 되면 이 환경에 관한 부분, 인터페이스에 관한
컬러를 조절하는 건데 캐디의 인터페이스가 꽤나 복잡해졌어요. 아주 예전에 이제 R 버전부터 캐드가 시작을 했는데 20년 전에 R 버전에서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굉장히 단순해서 컬러 지정할 게 별로 없었는데 현재 2022 버전까지 와서 화면 구성 자체가 복잡해졌어요. 3D 기능들도 3D 툴들도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목록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2D 공간을 위주로 설명을 할 거니까 이 컨텍스트에서 2D 모형 공간이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인터페이스 요소 균일한 배경, 지금 이 보고 있는 검은색 화면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색상 컬러 부분에서 내림 화살표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진짜 검은색이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검은색, 적용, 그 다음에 적용, 닫기 눌러주시게 되면 위에랑 좀 차이가 나죠. 완전 검은색이었어요. 완전 검은색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단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완이 돼서 색상 요렇게 다른 색상 보시게 되면 색상 선택 들어가서 색상 색인에서 다른 색상으로 설정이 돼 있었어요. 약간 밝은 검은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으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하얀 종이로 출력할 거니까 흰색으로 설정을 하고 작업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의외로 이 밝은 색상이 굉장히 눈이 피로해요. 캐드를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눈이 몇 시간 안 되면 굉장히 피로해져요. 그래서 색상이 검은색과 흰색 반전돼서 나오게 돼요. 반전돼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캐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선이 노란색 선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6번 등등의 컬러예요. 근데 이 하얀색 배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2번 컬러, 3번 컬러, 그 다음에 4번 컬러 쓰게 되면 잘 안 보이게 되겠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기본의 어두운 바탕으로 써요. 그래서 나는 옵션 들어가서 어떻게 여기 색상 들어가서 균일한 배경 컬러를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했던 거 무슨 색이었지? 기억이 잘 안 나 라고 하시게 되면 나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야. 옵션 들어가서 색상 들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오른쪽에 색상 컬러 지정하는 부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현재 요소 복원도 있고 더 내려오시면 모든 컨텍스트 복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설정 값들을 기본 컬러로 처음에 세팅이 돼 있던 컬러로 바꿔줄 거야. 모든 컨텍스트 복원 얘를 눌러주시고 복원 눌러주시게 되면 처음에 설정이 돼 있던 대로 적용 돌아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글꼴 눌러주도록 할 거예요. 글꼴 클릭해 주시게 되면 어떤 글꼴? 커맨드 라인 명령창에 있는 글꼴을 말해요. 저는 미리 바꿔놨어요. 처음에는 좀 작고 다른 폰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잘 보이는 폰트, 잘 보이는 스타일, 잘 보이는 크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원하시는 형태로 적용을 해서 내가 잘 보이게끔 적용 눌러주시면 되고요. 바뀐 거 확인이 되셨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배치 요소라는 게 있어요. 배치 요소. 배치라는 거는 뭐냐면 이 커맨드 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모형, 배치, 배치2가 있어요. 배치, 레이아웃이라고 영문으로 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형은 모델이라고 뜰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배치 공간, 레이아웃 공간의 설정 값이에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공간은 한계가 있는, 경계가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 걔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라고 물어봐요. 이 레이아웃 공간 표시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시험 보시는 분들, 자격시험 보시는 분들, CAT 자격시험이나 또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기기제도 기능사
자격시험 보시는 분들이 배치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격시험에서 이 레이아웃 공간, 배치 공간을 꼭 써야 하는 자격시험이 있어요. 걔네들은 옵션 들어가서 이 배치 요소에서 배치 및 모형 탭 표시, 탭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인쇄 가능 영역 표시라는 게 있는데 얘가 체크가 안 돼 있고 적용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백 설정 표시, 점선의 여백 설정 표시가 안 나타나요. 원래 아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인쇄 가능 영역 표시라고 해서 이렇게 점선이 나타났었어요. 여기 점선 보이시죠? 그죠? 여백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여백이 나타나게 됐는데 걔가 체크 풀면 이렇게 안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여백 제대로 설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CAT 시험은 특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지 배경 표시라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경계가 나타나서 용지는 흰색, 나머지 부분은 그레이, 회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용지 배경 표시 체크 풀어주시고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배경이 안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용지이고 어디가 어디서부터 배경인지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옵션 들어가서 여기 용지 배경 표시 체크해 주시고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격시험 보시는 분들은 고사장이 여러 군데예요. 자격시험 볼 때 내가 원하는 고사장, 시험 보는 장소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장소 선택했을 때 버전도 틀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도 틀려요. 그래서 얘를 알고 계셔야 돼요. 가끔 시험장에 갔는데 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당황을 하셔서 긴장을 하셔서 시험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자격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은 그 전에 이 옵션에서 특히 배치 공간 설정하는 방법은 꼭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얘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옵션에 설정이 바뀌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면이 잘못 그려지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도면 영역, 용지와 그 다음에 배경이 구분이 안 가게 되면 늘 이렇게 보다가 안 가 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고 실무에서도 일단 얘가 확인이 돼야 내가 용지 설정 제대로 했는지 여백이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옵션 가보시게 되면 여기에 십자선의 크기라는 게 있어요. 영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크로스헤어 사이즈라고 뜨게 될 거예요. 십자선의 크기는 뭐 말하냐면 지금 제가 마우스 움직일 때 CAD에서는 손가락 모양 또는 화살표도 아니고 십자머리라는 게 뜨죠. 이 크로스헤어 십자머리라는 게 있는데 얘의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얘도 작업할 때 그 객체나 어떤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얘 크기가 의외로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늘 작업하던 크기에서 좀 커지거나 좀 작아지면 되게 거슬려요. 그래서 이 십자머리 크기 질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그래서 옵션 들어가 보시게 되면 십자선의 크기 슬라이드 움직여서 32로 할 거야.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되게 커지죠. 또는 옵션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줄여서 아까 기본이 5였는데 여기서 더 작게 할 거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작아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옛날에 CAD가 처음에 R 버전부터 국내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R 버전에서 이랬죠. 100 해서 무한대로 펼쳐졌어요. 제가 이 CAD를 쓴 지 거의 20년이 됐는데 대학 때부터 써서 20년이 됐는데 그때도 처음에 제가 봤을 때도 이 상태였고 그 다음에 실무에 나갔을 때도 저희 선임들은 거의 이 상태로 쓰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학원 쪽에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실무에 계시다가 이 CAD를 다시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편한 거죠. 예전에 내가 처음 봤던 상태, 내가 쓰던 상태가 편하기 때문에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얘는 옵션 들어가서 어디에서
화면 표시 디스플레이에서 십자선 크기, 크로스헤어 사이즈 여기 가셔서 내가 원하는 크기 100이 아까 본 것처럼 옛날 R 버전의 그 무한대의 크기고요. 얘를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시 옵션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세 번째 열기 및 저장 탭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이 열기 및 저장에서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만 먼저 보도록 할 건데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파일 저장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보시게 되면 오토캐드 2018, 오토캐드 2013, 뭐 17, 4 이렇게 해서 내려와요. 확장자예요. 확장자 어디에서 우리 설정하냐면 거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어플리케이션 버튼 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했을 때 여기에서 파일명 이름 주고 그 다음에 확장자 파일 유형에서 확장자를 선택하는데 기본적으로 캐드는 확장자가 DWG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2018은 2018 버전까지만 얘를 오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얘로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 2018, 9, 2020, 2021, 2022 얘까지만 얘 윗버전까지만 오픈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내가 얘로 저장을 했는데 2017 또는 2016 버전에서 오픈을 할 거야? 오픈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작업한 이 도면을 2016이나 2017에서 열을 거야 라고 하실 때는 아래로 다운을 시켜서 저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2013으로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13부터 얘를 열 수가 있다는 얘기죠. 2013, 14, 15, 16, 17, 18, 19, 20, 21, 22까지 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배우고 체험판을 쓰기 때문에 최신 버전 2022 버전을 쓰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버전업을 쭉 가끔 해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꼭 필요하면은. 왜냐면 프로그램을 구입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내가 쓰던 버전이 편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버전에서 잘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직도 2016, 아직도 2017 버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는 최신 버전을 쓰나 내가 그린 도면 다른 거래처 업체에 보낼 수도 있어요.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이겠죠. 또는 거래처 업체가 최신 버전을 쓰는데 내가 2015 또는 2016을 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2018로 확장자 설정해서 저장을 했어. 나는 도면이 왔어. 그러면 나는 못 열어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체험판을 다시 다운을 받아서 열어요. 2022에서 열고 걔를 열어서 내가 다시 다운을 시켜서 저장을 해서 내가 사용하던 얘 버전 2016, 뭐 2015 옛날 9 버전에서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랑 거의 작업을 하는 거래처가 옛날 버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 들어가서 항상 이거를 낮춰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나도 빨리빨리 하고 사람인지라 버전 낮추는 걸 까먹는 경우가 있죠. 제가 자주 그랬어요. 거래처에다 보내주는데 이거를 다운을 시켜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까먹는 거예요. 보내고 현장에 나가 있으면 전화 와요. 도면이 안 열린다고. 근데 나는 현장에 나와 있어. 그럼 어떡해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죠. 사무실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골 때리고 욕먹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일 윗버전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나는 항상 Save As 했을 때 걔를 아래에 있는 내가 원하는 버전 만약에 2010이라고 할까요? 2010 버전으로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끔 하고 싶어 라고 하시게 되면 옵션 들어가서
여기 열기 및 저장에서 기본 세이브 에지 창,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나오는 기본 확장자를 나는 2010으로 해놓을 거야. 얘를 한 번만 선택해 놓고 적용,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세이브 에즈 어플리케이션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걔가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매번 안 바꿔줘도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무에서 저 같은 경험 하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싸움이고 욕 덜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낮춰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버전이 내려갈수록 업 버전에서 위에 버전, 상위 버전에서 되던 기능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버전을 다운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다시 옵션 들어가시게 되면 이 열기 및 저장에서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자동 저장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뭐냐면 캐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영문판에서는 오토세이브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오토세이브 자동 저장인데 걔가 커맨드 창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 보면 갑자기 작업이 멈추면서 커맨드 창에서 뭐라고 뜰 수가 있어요. 아래로 쭉 올라가서 볼게요. 스크롤 이렇게 올려서 확인하다 보시면 요거 떠요. C 어쩌고 저쩌고의 자동 저장. 경로가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폴더에서 C 해서 유저의 어떻게 해서 찾아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CAD 파일 하나, 백 파일 하나 있을 거예요. 자동 저장 기능이라고 해서 백업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 자동 저장이 얼마만큼 10분만큼 간격을 두고 되게끔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10분. 근데 내가 일하는 특성상 10분이면 안 될 것 같아. 5분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시간 5분으로 설정하고 적용 눌러주게 되면 5분마다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백 파일이 아까 그 경로에 뜨게 되고요. 나는 10분이 너무 짧아. 20분으로 할 거야. 적용 눌러주시게 되면 20분마다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얘는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 경험상 실무에서는 그렇게 PC 사양이 좋지 않아요. 이 CAD를 못 따라갈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CAD 하다가 도면 굉장히 커요. 스케일도 크고 객체도 되게 많아 라고 하게 되면 작업 막 하다가 특히 해치하다가 갑자기 CAD 막 닫힐 때 있어요. 근데 나는 저장을 안 한 거예요. 컨트롤 S 안 눌렀어. 그럴 때 다 날리느냐?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동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간격으로 자동 저장이 돼서 어느 정도는 내가 백업 파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보시는 분들, 자격 시험 보시는 분들, 시험 보는 고사장도 마찬가지로 뭐 고등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기타 등등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PC방처럼 그렇게 사양이 좋진 않아요. 최신 사양은 아니기 때문에 PC방처럼 내가 최신 사양에서 시험을 보면은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 낮은 사양에서 시험을 보다 보면 마찬가지로 갑자기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감독관한테 얘기해서 이 오토 세이브 백업 파일 찾아서 다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플롯 및 게시라고 해서 출력에 관한 환경 설정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기본 출력 장치라는 게 있어요. 기본 출력 장치 내리마살표 클릭해 보시게 되면 프린터 목록이 떠요. 그래서 내가 주로 자주 사용하는 프린터를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여기 나는 출력할 거야. 인쇄 들어가 보시게 되면 플롯 창 보시게 되면 프린터 선택하라고 뜨는데 여기에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애를 이렇게 기본으로 뜨게 지금 어도비 PDF라고 떠요. 걔는 이유가 옵션 들어가 보시게 되면 플롯 및 게시에서 여기 기본 출력 장치 프린터가 어도비 PDF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로 사용하는 게 이 플롯이야. 이 플롯.pc3이야. 얘로 설정을 할 거야 해서 얘로 선택을 하고 적용,
확인 눌러주고 인쇄할 거야 플롯 들어가 보시게 되면 개가 떠야 되는데 안 떠요. 분명히 바꿨는데. 이유는 얘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드로잉2라는 파일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이 CAD를 닫았다가 열거나 아니면 다른 파일에다 작업할 거야 해서 다른 파일 이렇게 새로 열어서 플롯 들어가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적용이 돼서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롯 보시게 되면 옵션에서 내가 설정을 했는데 안 바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옵션이 약간 좀 애매한 게 어느 거는 설정하게 되면 바로바로 그 파일에서 설정값이 바뀌는데 얘처럼 그 다음 파일에서부터 이 설정값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싶으면 그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거나 아니면 CAD 프로그램을 아예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에 플롯 간격 띄우기 지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플롯 간격 띄우기라는 거는 플롯 들어가 보시게 되면 출력할 거야 컨트롤 P 또는 메뉴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플롯에서 플롯 간격 띄우기 내가 잡은 범위를 위에서 플롯 영역 잡은 이 범위를 원하는 값만큼 간격 띄우기해서 밀어서 올려서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영상에서 출력에 관한 영상을 따로 찍은 거 있어요. 거기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이 간격 띄우기 값이 어떤 기능인지 정확히 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 간격 띄우기 값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인쇄 가능 영역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내가 여백을 설정하면 그 여백을 띄고 거기에서부터 플롯 간격 띄우기, 플롯 옵셋이라고 떠요. 이 옵셋 값이 적용이 되는데 옵션에서 내가 그 인쇄 가능 영역 말고 무조건 용지 끝에서부터 간격 띄우기 값을 설정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용지 모서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크게 설정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플롯 옵셋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많이 설정값을 건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설정이 바뀌게 되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옵셋 값을 주기 때문에 얘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플롯 스탬프라는 게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플롯 스탬프라고 해서 이 도면을 출력했는데 이렇게 날짜, 도면 이름, 장치 이름 같은 게 외곽의 여백 부분에 자동으로 출력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오토캐드로 쓰는 도면, 오토캐드를 쓰는 도면을 출력할 때는 도면 양식에다가 도면 폼 템플릿 같은 거에다가 이름도 쓰고 날짜도 쓰고 스케일도 쓰고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자동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좀 많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얘를 쓸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체크해서 쓰시면 되고 출력할 때 출력 컨트롤 P 들어가서 플롯 들어가서 출력할 때 내가 플롯 스탬프를 사용할 거야. 얘도 체크를 해야 플롯 스탬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얘를 안 쓸 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선생님 이거 날짜랑 도면 이름이랑 자꾸 자동으로 나와요. 이거 안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일단 플롯 할 때 플롯 스탬프 사용 안 할 거야. 요거 체크 풀어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나오게 할 거야. 기본 세팅을 내가 원하는 것만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옵션에서 플롯 스탬프에서 내가 원하는 거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플롯 스타일 테이블 설정이라고 해서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플롯 스타일에서 플롯 스타일 테이블, 선 굵기 등등을 지정하는 플롯 스타일 테이블 설정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얘 CTB라는 확장자로 설정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긴 하지만 옵션에서 설정을 하기보다는 플롯 창에서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다라는 것만 대충 알고 넘어가시고 필요한 경우에만 와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얘는 초보자가 보시기에는 약간 좀 많이 어려워요. 여기에서 뭐 그래픽 성능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그래도 PC가 어느 정도 그래픽이 되는 분들이 캐드를 쓰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여기에 그래픽을 쓸 거냐 안 쓸 거냐라는 거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기본 설정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꼭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2번 클릭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2번 클릭 편집이라는 건 뭐냐면 캐드에서 일단 요거 필요 없는 거 지워주고 내가 객체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그 객체에 해당하는 편집 메뉴가 떠요. 이렇게 특성창이 뜨거나 블럭 같은 경우는 따닥 더블 클릭해서 편집창 또는 해치를 적용했어. 해치 들어가서 이렇게 해치를 적용했어 라고 하시게 되면 해치를 따닥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해치 편집기가 뜨고 그 해치에 관한 속성을 편집하는 창이 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옵션에서 이 2번 클릭 편집을 체크를 풀었다 라고 하고 확인 눌러주고 객체를 따닥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떠요. 그냥 한 번 클릭한 것처럼 선택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2번 클릭, 더블 클릭을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캐드는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나 편한 대로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안 불편할 수도 있고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불편해. 근데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캐드를 프로그램을 삭제했다가 다시 까는 경우 있어요. 저도 예전에 몰랐을 때는 몇 번 그랬어요. 근데 가만 봤더니 그냥 옵션 가서 체크만 다시 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옵션에 사용자 기본 설정에 2번 클릭 편집에 있어요. 체크해주고 적용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있어요. 캐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게 되면 메뉴가 떠요. 얘 메뉴가 뜨게 되는데 확장 메뉴라고 부르기도 해요. 확장 메뉴에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리핏이에요. 재실행. 방금 전에 옵션 하게 되면 리핏 옵션. 옵션 재실행. 방금 전에 서클 그렸으면 리핏 서클. 서클 재실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리핏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객체에서 내가 뭐 핸드나 줌이나 기타 등등에서 쓰기 나름이니까 아무튼 나는 이 오른쪽 확장 메뉴를 써. 근데 옵션에서 사용자 기본 설정에서 도면 영역의 바로가기 메뉴 요게 체크가 풀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적용 확인 눌렀더니 내가 뭐 서클 그리고 뭐하고 하다가 우클릭해서 메뉴 띄우려고 하는데 메뉴가 안 나오고 서클이 나와요. 라인 그리고서 메뉴 띄우려고 하는데 우클릭했더니 메뉴 안 나오고 라인 나와요. 이유는 아까 메뉴가 떴을 때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확장 메뉴의 첫 번째는 리핏, 재실행이라고 했어요. 확장 메뉴가 안 나오게끔 체크를 풀어주게 되면 우클릭했을 때 그 첫 번째 메뉴 리핏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재실행. 근데 이렇게 되면 나는 되게 불편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하신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불편해. 그럼 나는 다시 들어가서 체크해주고 적용, 확인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이 확장 메뉴가 뜨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확장 메뉴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리고
옵션 다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도면 영역의 바로가기 메뉴, 확장 메뉴 또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거기 아래에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라고 해서 그 오른쪽 메뉴를 어떻게 쓸 건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용하시나 그냥 몇 가지 기능을 쓰시는 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이 적용해보시고 필요하면 설정을 바꿔서 쓰도록 설명을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쭉 가셔서 제도라는 부분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오스냅, 객체 스냅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나는 먼저 명령어를 쓸 때 객체 스냅, 오스냅을 켰어. F3번 눌러서 객체 스냅을 켰어. 그 다음에 뭐 라인이나 서클 들어갈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스냅에다가 가까이 댔을 때 이 스냅의 모양, 객체 스냅, 오스냅은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모양이 있죠. 엔드 포인트는 네모, 미드 포인트는 세모, 센터는 동그라미, 쿼드런트는 4분점 해가지고 마름모 꼴 모양에서 고유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할 때 이 고유의 모양이 뜨기 때문에 내가 작업할 때 그 모양을 보고 원하는 점을 정확히 찾기도 해요. 그런데 얘가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안 뜨는 경우는 옵션 들어가서 어디 제도 탭에 표식기 얘가 설정이 안 돼 있다. 마커가 설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오스냅은 돼요. 되긴 되나? 붙긴 붙어. 근데 그 모양이 안 떠요. 보시면 착 가서 달라붙는 건 보이나? 모양이 안 뜨는 거 보이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캐드는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귀신이 곡한 것처럼. 어제까지는 안 그랬어. 근데 퇴근했어. 아침에 왔어. 캐드를 열었어. 근데 갑자기 안 돼. 라는 경우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얘를 체크를 해주고 적용, 확인 눌러주면 다시 떠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옵션에 기능만 몇 가지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안 되면 굉장히 작업할 때 불편해요. 정말 환장할 정도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캐드 다시 까는 경우도 꽤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검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회사에서 일할 때는 정말 저도 한 2번 정도 다시 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밑에 마그넷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좀 미세해요. 뭐냐면 캐드는 기본적으로 객체 스냅에서 자석처럼 탁 갖다 붙는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면 라인 들어가서 딱 갖다 댔을 때 크로스예요. 십자가가 딱 갖다 붙는데 얘가 붙게 할 건지 안 붙게 할 건지 그 자석 기능이 살아날 건지 안 살아날 건지 그걸 설정하는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은 이 마그넷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크 하나 안 하나 굉장히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그런 거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오토 스냅 툴팁 표시라고 해서 툴팁은 말 그대로 그 툴의 팁 표시예요. 우리가 라인 들어가서 또는 기타 등등 들어가서 스냅을 잡을 거야. 그래서 딱 갖다가 대면 마커 모양이 떠요. 마름모 모양이 뜨고 얘는 무슨 점이야? 4분점이야 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툴팁 4분점 텍스트 팁이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얘가 안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요거 체크 풀어주시고 확인 또는 적용 눌러주시고 갖다 대면 그냥 이 모양만 뜨고 그 팁은 안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시다 보면 그 툴팁이 굳이 필요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끄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준창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오셔서 색상 보시게 되면 클릭 여기에서 우리 아까 색상 인터페이스 컬러 부분에서 똑같은 게 뜨는데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동으로 2D 모형 공간에
객체 스냅 표식기 색상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객체 스냅 색상은 버전마다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옛날 9버전에서는 뭐 2번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느 버전에서는 약간 하늘색, 약간 밝은 하늘색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현재 22버전에서는 이색, 약간 어두운 그린 계열로 나오게 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편한 컬러가 있어요. 내가 버전이 업되면서 또는 다른 회사에 가서 쓰다 보니까 얘 컬러가 틀려. 그래서 나는 이게 굉장히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꿔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다른 컬러로 바꿔주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다른 컬러로 바꿔볼까요? 확 티나게 4번으로 바꿔볼게요. 적용, 확인 눌러주시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4번 컬러로 바뀌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옵션 들어가서 색상 들어가서 모든 컨텍스트 복원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래 컬러로 돌아오고 적용, 닫기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스넷 같은 경우 크기 보시면 이 마름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그 다음에 인터섹트 모양 내가 이 객체 스냅의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옵션에서 제도에서 오토 스냅 표식기 오토 스냅 마커의 크기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나는 컸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나는 되게 작았으면 좋겠어. 크면 큰 대로 불편해요. 객체가 스냅이 잡혀야 되는데 너무 얘 마커가 크다 보니까 이 네모 모양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잘 잡을 수가 없어. 또 너무 작으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작업하기 편한 크기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D 모델링. 3D 모델링은 말 그대로 3D 모델링 할 때예요. 3차원의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옵션들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오토캐드를 기본적으로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 위주로 설명을 하고 오토캐드를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은 보통 2D를 하시고 3D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는데 이 3D 모델링하고 관련돼서 2D 창에서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작업할 때 이 좌측 하단에 있는 X와 Y축을 표시해주는 얘가 있어요. 얘 이름이 있어요. UCS 아이콘이라고 해요. UCS 아이콘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UCS 아이콘이 너무 커도 거슬릴 수가 있고 너무 작아도 거슬릴 수 있고 또는 얘 컬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7번 컬러 흰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나는 얘 컬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커맨드에다가 UCS 아이콘이라고 타이핑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UCS 아이콘 옵션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 옵션 대괄호 안에 있는 옵션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프로퍼티스 특성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P 대문자 프로퍼티스의 첫 번째 스펠링 P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UCS 아이콘의 크기나 컬러나 기타 등등을 설정하는 대화 상자가 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크기 설정할 수도 있고 컬러 설정할 수도 있고 또는 UCS 아이콘이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어. UCS 아이콘 들어가셔서 보시면 켜기 끄기가 있어요. 켜기, 끄기, 나는 꺼줄 거야. 오프라고 타이핑 해주시던지 얘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UCS 아이콘이 안 나와요. 보통 UCS 아이콘은 3D 할 때 많이 봐요. 3D 할 때는 X, Y, Z, 가로, 세로, 높이에 관한 Z축을 보고 그 축을 회전시켜 가면서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3D 할 때는 UCS 아이콘이 필수예요. 꼭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UCS 아이콘을 잘 봐야 되는데 2D 할 때는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 좌표 배우시는 분들 빼고는 그렇게 크게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자꾸 걸리적거려 이렇게 끄고 사용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시 옵션 들어가시게 되면 3D 모델링에서 이 UCS 아이콘이나 뷰 큐브에 관한 것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중요한 건 요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선택이요. 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앞에 거는 뭐 까먹을 수도 있고 내가 다시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작업할 때 좀 불편하긴 해도 크게 지장이 주는 거는 없어요. 뭐 오순에 빼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선택 영문으로 하시게 되면 셀렉션이라고 뜰 거예요. 영문판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영문판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영문판에서는 옵션에 셀렉션 탭이라고 뜰 거예요. 이 셀렉션 탭에서 일단 먼저 이 확인란 크기라는 부분, 확인란 크기는 영문으로 하시게 되면 피크박스 사이즈라고 뜰 거예요. 피크박스 사이즈, 어떤 사이즈? 셀렉트 사이즈. 보시면 커맨드 창에서 내가 카피나 무브나 뭐라고 들어가게 되면 셀렉트, 객체 선택, 셀렉트 오브젝트 선택하라고 할 때 뜨는 이 박스의 크기를 말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커도 문제, 너무 작아도 문제예요. 내가 작업하기 편한 크기가 있어요. 도면에 따라서 내가 작업하기 편한 크기로 설정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옵션 들어가셔서 어디 선택, 뒤에서 두 번째 선택, 셀렉션 탭에서 여기 첫 번째 확인란 크기 피크박스 사이즈 사용해서 원하는 크기로 조절해 주시고 적용, 확인 눌러서 카피나 무브나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얘 사이즈를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옵션에서 셀렉션 선택 탭에서 선택 모드, 선택 모드 이거 별 5개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선택 모드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명사 동사 선택이라고 해서 영문판에서는 논 버블 셀렉션이라고 뜰 거예요. 위치는 똑같이 여기 있어요. 논 버블 셀렉션이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배울 때는 CAD를 제대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워요. 나는 무브 할 거야. 그러면 명령어 먼저 입력하고 객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줘요. 근데 CAD는 먼저 선택을 하고 무브를 들어가서 얘를 나중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 선택 후 명령어 방식으로 쓰는 게 리본 메뉴에서 컨트롤 박스예요. 내가 컬러를 바꿔줄 거야 할 때 컬러를 먼저 선택하고 작업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미 그린 거 선택을 하고 컬러를 바꾸기도 해요. 근데 옵션에서 이 명사 동사 선택 논 버블 셀렉션이 체크가 안 돼 있다 하시게 되면 명령어 먼저 입력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거 당연히 돼요. 근데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무브 들어가서 커맨드 보시게 되면 선택 취소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선택하라고 해요. 그러면 먼저 컬러를 지정하고 그리는 거는 돼요. 근데 이미 그린 거 선택하고 컬러를 바꿀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CAD에서 컨트롤 박스라는 거는 이렇게 내림화살표 눌러서 선택하는 걸 컨트롤 박스라고 하는데 얘가 안 된다. 그러면 이미 그려놓은 거는 컬러도 못 바꿔. 라인 타입도 못 바꿔. 레이어도 못 바꿔. 나중에 치수 쓰면 치수 스타일도 못 바꿔. 기타 등등 못 바꿔. 굉장히 불편하게 돼요. 그죠? 물론 선택하고 특성창 컨트롤 1번 특성창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꿔줄 거야.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 방법이 되긴 하지만 작업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명령어를 입력해도 되는 방식을 쓸 거야. 명사, 동사 선택 1번 선택 모드에 1번 메뉴가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걔는 어디에 있어요? 선택 모드에 있고요. 적용. 그 다음에 CAD는 기본적으로 추가 선택이 아무 조건 없이 돼요.
뭐냐면 내가 카피 들어가거나 무브 들어가서 선택하라고 할 때 요거 선택하고 추가 선택할 거야.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할 거야 하게 되면 돼요. 아무것도 안 눌러도 돼요. 근데 옵션 들어가서 추가 선택을 할 때 Shift 키를 사용해서 선택하라고 해. 2번 모드가 체크가 돼 있다면 확인 들어갔을 때 선택할 때 하나 선택하고 두 번째 거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르고 그냥 클릭하게 되면 아까 거 취소되고 얘만 선택돼요. 그냥 선택하게 되면 아까 거 취소가 돼요. 물론 윈도우 박스나 크로싱 박스로 선택하는 건 되나 그냥 하나씩 클릭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하면 추가 선택이 안 돼요. 이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해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야 추가 선택이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눌러도 추가 선택이 되는데 굳이 왜 얘를 쓰겠어요. 그래서 얘를 체크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뭐냐면 얘가 나도 모르게 꼭 귀신이 곡한 것처럼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래서 카피 들어가서 또는 무브 들어가서 추가 선택했는데 선택 취소되는 거예요. 정말 환장을 노르시죠? 저 이걸로 정말 문의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CAD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주변에 계속 설계 사무실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야, 선택이 안 돼. 자꾸 선택 취소가 돼. 이거 어떻게 해? CAD 다시 깔아야 돼? 막 이렇게 전화 와요. 그러면 그냥 천천히 알려줘요. 옵션 치고 들어가서 셀렉션 탭 선택하고 선택 모드 셀렉트 모드에서 2번 Shift 키 그거 체크 풀어 라고 말해주면은 제가 구세주가 되는 거죠. 애들이 막 환호 질러요. 그래서 알기만 하면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CAD는 기본적으로 드래그라는 방식을 잘 안 써요. 클릭해서 이 윈도우 박스나 크로싱 박스라는 거를 쓸 수가 있어요. 보통 윈도우 상에서는 CAD 바깥에 뭐 포토샵이나 일러나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박스를 그리려면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라는 방법을 써야지 박스가 그려지는데 CAD는 유일하게 클릭해서 이 박스가 그려져요. 이것도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어요. 걔는 어디에 있냐면 옵션 들어가서 선택 셀렉션 탭에서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빈 영역 선택 시 자동 윈도우라고 있어요.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안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제가 클릭해요. 클릭 아무리 해도 박스 안 그려져요. 드래그 해도 안 그려져요. 원래 얘가 예전 버전에서는 클릭은 안 되더라도 드래그 하면 되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토캐드 2022 버전에서는 거기에서도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빈 영역 선택 시 자동 윈도우 얘가 체크가 돼 있는데 객체에서 누른 채 끌기 허용이 체크가 돼 있고 아래에서 또 윈도우 선택 방법도 뭐가 있어요. 클릭 후 드래그 그 다음에 누른 채 끌기 얘 자동 탐지가 아니고 또 다른 애가 돼 있으면은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심플하게 얘 체크가 돼 있고 두 개 체크가 안 돼 있고 자동 탐지로 기본 설정을 해 두시면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요거 돼요. 그래서 메뉴가 좀 복잡해졌는데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요렇게 옵션에서 요거 하나만 체크돼 있고 체크 안 됐고 자동 탐지로 바꿔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작업할 때 굉장히 치명타예요. 작업할 때 굉장히 치명타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다른 거 앞에 거는 알아둬야 하긴 하지만 까먹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요거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까먹지 않고 제 주변인들 중에 요거 한 번씩 안 물어본 사람들 없어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출근했는데 점심 먹고 왔는데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립이라는 거 있어요. 그립은 객체를 명령어 입력 안 하고 선택했을 때 나오는 요 파란색 얘를 그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솔직히 이 그립은 그렇게 CAD에서 사용 빈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립의 크기 정도만 조절하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보시게 되면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 미리 보기도 CAD 버전이 업될 때마다 약간 좀 바뀌어요. 일단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선택 미리 보기라고 해서 명령이 활성 상태인 경우, 활성 명령이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명령을 입력하고 선택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선택할 게 이렇게 미리 보기가 돼요. 굵게 변하죠. 그리고 명령어 입력 안 해도 갖다 대면은 이렇게 굵게 변해요. 이게 선택 미리 보기라는 거예요. 근데 옵션에서 얘네 두 개가 체크가 안 돼 있어. 명령어 입력하거나 명령어 입력 안 했을 때도 요게 두 개가 다 체크가 풀어져 있으면 명령어 입력했을 때도 갖다 댔을 때 미리 보기가 안 돼요. 선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갖다 댔을 때 미리 보기가 안 돼요. 그리고 명령어 입력 안 했을 때도 갖다 대면 미리 보기 안 돼요. 그렇다고 선택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클릭하면 선택돼요. 그게 안 돼요. 미리 보기 말 그대로. 그래서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것마저도 마찬가지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각 효과 설정이라고 해서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 윈도우 박스와 크로싱 박스 CAD에서 윈도우 박스와 크로싱 박스는 뭐예요? 좌에서 우로 그리면은 윈도우 박스, 우에서 좌로 그리면 크로싱 박스인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가 돼 있어요. 뭐냐면 예전 버전에서는 옛날 버전 9버전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면 실선만 나오고 파란색 안 나오고 우에서 좌로 그리면 점선만 나오고 초록색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설정할 거야 라고 하시면 시각 효과 설정 들어가서 컬러 바꿔주실 수가 있고 윈도우와 크로싱 박스 바꿔주실 수가 있고 아예 표시를 안 할 거야 그러면 요거 체크 풀어주시면 돼요. 나는 사용하긴 할 건데 좀 더 반투명하게 하고 싶어. 좀 더 불투명도를 낮추고 싶어. 높이고 싶어. 아래쪽에 슬라이드에서 움직여서 다행히 얘는 썸네일 창, 미리 보기 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용을 원하는 만큼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CAD가 버전이 업되면서 새로 추가가 된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교차가 돼 있어요. 좀 지울까요?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교차가 돼 있어 라고 할 때 트림할 거야. 이제 몇 가지 명령어 중에 명령어 들어가서 이렇게 선택하고선 내가 원하는 거 잘라줄 거야 해서 자를 거야.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잘리는지 그 결과가 미리 보기가 돼요. 지금 그레이 톤으로 바뀐 거 확인이 되시죠? 요 미리 보기 얘가 옵션에 보시게 되면 명령 미리 보기예요. 얘가 기본값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체크가 안 돼 있으면 트림 또는 브레이크 등등 들어가서 자를 거야 라고 할 때 미리 보기가 안 돼요. 옛날 버전은 그랬어요. 그래서 클릭해봐야지 알았어요. 근데 얘가 되다가 안 되면 또 불편하겠죠. 제가 보기에 이 기능, 명령 미리 보기라는 기능은 굉장히 좋은 추가된 항목 중에 하나예요. 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거는 사용을 해요. 그래서 명령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해 놓고 확인 들어가서 트림 들어가서 선택 내가 자를 거 이렇게 미리 보기 또는 브레이크 할 거야. 브레이크 볼까요? BR 들어가서 선택 그 다음에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를 거야. 퍼스트 포인트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거야. 미리 보기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기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 다시 언두 되돌아가서 다시 할 필요 없이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골라서 했는데 특히 이 셀렉션 탭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 많고 셀렉션 탭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셀렉션 모드, 선택 모드 일단 1번, 2번, 5번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연관 해치는 해치 옵션에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요. 셀렉션 탭, 선택 탭에서 셀렉션 모드, 선택 모드에서
1번, 2번, 5번은 내용과 위치와 설정값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CAD에서 옵션 환경 설정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얘네들을 알고 계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설정값을 바꾸고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효율도 높아지고 CAD 프로그램 다시 지웠다가 까는 경우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요. 이번 1시간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